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아침에 떴습니다. 해시계와 태양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해시계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계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음. 그리고 태양계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태양계가 변한 모습. 우리가 태양계를 그려본 태양계는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 해시계는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인데요. 하늘에 쳐다보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를 의미하고 조선 세종 16년 1434년에 제작되었으며 보물 제845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도편에서 시반을 떼어내고 그림처럼 끼워서 반구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끼운 부분에 풀칠하면 좀 더 튼튼하다고 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뒤집어서 끼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영침을 떼어내서 화살촉 모양을 접은 다음에 그 영침을 끼워주면 됩니다. 이때 영침은 모든 세로줄이 모이는 이 중앙에 끼우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이 시반 한가운데 끼우던가 반대로 끼우던가 거꾸로 끼우던가 하는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끼울 수 있는지 많이 힘들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로줄들이 모이는 이 점에 아마 홈이 파여 있을 겁니다. 그 홈에 끼워서 고정시켜주면 되겠고요. 종이도면에서 받침대를 떼어내고 선을 접어주시기 바래요. 12시 부분에 먼저 끼운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가며 끼워주면 됩니다. 이때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쪽. 우리 받침대에서 북쪽을 향하도록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상자 접기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앙부일구를 사용하는 방법, 해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영침이 북쪽을 향하도록 놓게 되면은 해가 움직이면서 태양이 하루 동안 움직이면서 그 태양에 이게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얼마만큼의 길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좀 더 자세히 말해 볼게요. 우리 지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도 여기 서 있네요. 초록색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치고 모든 별들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구 안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를 우리가 천구라고 부르고요. 별들이 같은 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구면을 말합니다. 이 천구에 당연히 북극과 남극이 있겠고요. 이 북극과 남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머리 꼭대기 쪽에 우리 머리가 향하는 방향과 바로 평행한 것이 아니라 좀 길어져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셔서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적도도 표시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발붙이고 있는 땅의 지평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이 천구는 별이 그 면에 붙어가지고 구면에 붙어가지고 돌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태양은 이 한가운데 어딘가에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은 이 구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하고요. 이 황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좀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적도와 23.5도 그리고 지평선과는 더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태양과 지평선 사이의 각도도 정해지겠고요. 우리가 남쪽, 북쪽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또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지 아니면 아래 떠 있는지 우리 눈높이랑 같은 높이에 떠 있는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거기서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몇 시에 지는지 몇 시에 떠 있는지가 정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이 지구가 이 가운데 있다 치고 태양은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구면 위에 어딘가에 이 천구 상에. 그럼 이 천구 상에서 태양이 얼마나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태양이 많이 떠 있기도 하고 적게 떠 있기도 하겠죠. 이때 적게 떠 있는 날을 우리가 동지라고 합니다. 태양이 낮게 떠 있는 날이고요. 낮게 떠 있는 만큼 태양이 적게 떠 있습니다. 동지는 그래서 밤이 길죠. 추분과 충분은 딱 가운데.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하지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고요. 그때 낮이 가장 길기 때문에 하지는 또 낮이 가장 긴 날이죠. 가장 해가 오래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면서 지구와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생기는 즉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이렇게 높이차가 생기게 되고 그 높이 차이에서 그림자의 길이 차이와 또 돌면서 생기는
그림자의 방향 차이가 생겨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저는 태양이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사실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계속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여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천동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행성들과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는 모양.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행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역행이라고 하는데 역행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은 한 바퀴 돌고 있을 테니까 갑자기 돌았다가 멈췄다가 돌았다 멈췄다가 좀 뭔가 부산스럽죠? 그리고 수성과 금성이 새벽 초저녁에만 관찰됩니다. 이 사실 역시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 수성은 지구 중심을 한 바퀴 뺑 돌 텐데 그러면 뭐 언제든지 보이겠죠. 그 방향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항상 보일 거예요. 하지만 새벽과 초저녁에만 보입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 이 천동설을 수정봅니다. 다른 행성들은 직접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전원이라고 하는 원을 돌고요. 그 원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그 원의 중심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성과 이 주전원의 회전 방향과 이 주전원 그 안에서 수성이 돌고 있는 방향이 아다리가 맞으면 제대로 한 방향 가겠고요. 서로 안 맞으면 역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고자 했고 또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와 태양을 잇는 이 선상에 있게 함으로써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 지구가 보는 태양 양옆에서만 움직이도록, 그래서 초저녁과 새벽에만 움직인다고 이렇게 설명하고자 천동설을 수정받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요. 15세기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 중간에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기원전 300년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긴 하지만 거의 15세기까지는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이 되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15세기에 주장하고 그때 이제 여러가지 관측 결과들이 나오면서 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힘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가 되겠는데요. 코페르니쿠스는 일단 먼저 이 복잡한 우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이 복잡한 우주가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생각을 했죠. 바로 지구의 자리에 태양이 간다는 거, 이 한 가지만 바꾸면은 이 우주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간단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면 좋을 텐데 이 이론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갈릴레오의 관측이 그 힘을 실어주게 되죠. 갈릴레오는 세 가지를 크게 발견합니다. 태양에는 흑점이 있고 달에는 산과 계곡이 있다. 분명히 신이 만든 우주이고 그리고 신이 거주하는 우주라면 그 완벽한 우주에 왜 흑점과 산과 계곡이 있을까? 그 우주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그 완벽한 신이 만들어놓은 최종 산물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약간 종교적인 이유로 지동설을 약간 받아들이고 천동설을 약간 의심하게 되고요. 목성을 돌고 있는 4가지 위성, 가니메데와 이오 같은 4개의 위성, 갈릴레오의 별이라고, 메디치의 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위성들을 발견하면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저 천체들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네. 그렇다면 과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의 모양 변화도 관측하게 되는데요. 금성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어떨 때는 보름달 모양, 어떨 때는 초승달 모양, 금음달 모양, 반달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관측합니다. 이 모양들은 앞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하면은 지동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이 바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 이유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당연히 관측돼야 되는 하나의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별이 하나 있네요.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면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별은 상대적으로 그 위치, 관측되는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눈 앞에 펜을 하나 갖다 놓고 왼쪽 눈을 한번 감고 펜을 봤다가 오른쪽 눈을 감고 펜을 한번 봐보세요. 번갈아 볼 때마다 펜이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관측되는 상대적인 위치 차이를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하는데요. 이 연주시차를 관측한다고 하면은 이 연주시차가 관측된다면 지동설이 맞구나 라고 약간 우리 친구들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빼박 힌트 반박 불가 라고 할 수 있겠죠.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동설이 맞다면 천동설은 조금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동설이 맞다면 이 연주시차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연주시차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관측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로는 정말 정확한 그 행성의 운동, 천체들의 운동에 대한 데이터들, 정보들을 얻었으나 연주시차만큼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굉장히 복잡한 태양계를 또 생각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또 태양계, 그래도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태양계의 모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보는 티코 브라헤의 제자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가게 되는데요. 요하네스 케플러는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티코 브라헤가 연주시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에 코페르니쿠스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하네스 케플러랑은 약간 좀 상극이었으나 티코 브라헤가 죽으면서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그 모든 정보, 관측 데이터들은 다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가게 되고 케플러는 그걸 토대로 우주의 운동, 우주의 모양을 상상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안 맞는 데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오류들, 오차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그 오차들을 수정하면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들을 발표하고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빨리 돌고 태양과 멀어지면은 느리게 태양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이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 갈릴레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측 결과들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뉴턴이 행성의 운동과 그 원인을 수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운동들,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들과 그 원인 토대로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그 이후 여기서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은 결국 15세기, 16세기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베셀이 연주시차를 드디어 측정함으로써 지동설이 정말 맞았구나가 밝혀지게 되죠. 그때 연주시차는 100주짜리 61번 별의 연주시차를 관측한 거로서 1296만 분의 294도라고 하는 정말 작은 각도. 어떻게 보면 티코 브라헤가 관측하지 못했던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작은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 우주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내게 되고, 또한 더더욱 관측을 통해 수금지와 목토에만 치우쳤던 국한되어 있던 태양계 모형들이 해왕성과 천왕성을 발견하고 명왕성, 물론 지금은 외소행성을 분류됐지만 명왕성을 발견하고 그 멀리 있는 우주를 발견하고 또한 그 우주에 직접적으로 로켓에 뛰어오르면서 탐사를 하는 등 여러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태양계 모형을 알 수 있었는가를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얘기했으니 과연 이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갔을 때 이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림자,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태양계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직접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화석,
직접 발굴하면서 과거를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진짜 이 한반도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죠.